요즘에 보유세 얘기 많죠. 특히 1주택자들 죽는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한나치 월급 고스란히 내야 할 판이다. 이 정도 보유세가 나오고 있는데도 내 집 마련을 지금 해야 된다 라는 여론이 웃기지 않아요? 집값 더 오른다. 1주택자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보유세다. 그런데 집 사라. 지금이 제일 쌀 때다. 지금 사라. 고령 은퇴자 집 팔아야 할 판이라고 한탄 개소리 집어치우고, 고령 은퇴자의 경우 10%포인트 더 완화해주죠. 과거에 비해서. 거기다가 6억 이하의 경우는 0.05%포인트 재산세 더 완화해줬죠. 근데 뭘 팔아야 할 판이야.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은 내려도 한 5년 뒤에는 오를 거다. 5년 동안 절대 집값 안 떨어진다. 이런 가정을 하고 들어가서 비판을 하고 있으면 되나. 보유세를 왜 올렸어요? 집값 떨어뜨리려고. 그런데 다 꾸역꾸역 버틴대요. 그럼 버틸만한 보유세죠. 그런데 5년 뒤에 못 버틴대요. 뭔 소리야. 1주택자도 보유세 40% 넘게 오른다. 세금 폭탄 현실화. 40% 넘게 오른 아파트들이 따로 있죠. 1주택자 중에서 92%가 공시가격 6억 이하고 0.05%포인트 낮춰줬고, 요 중에서 굉장히 일부는 조금 올랐죠. 한 1, 20, 3, 40 이 정도죠. 대부분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40% 넘게 오르는 예시 들고 와서 하고 있어요. 40% 넘게 오르는 저 정도의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경우는 보통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고가 아파트일수록 더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보유세 더 많이 내고 대출 많이 받더라도 차익 더 많이 보려고. 이거 아니면은 진짜 능력이 되든가. 그럼 부자들까지 걱정해줄 필요는 없죠. 미국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서 이번에 돈 풀 때 국채 발행 안 하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려서 법인세로 세수 확보하겠다. 이걸 가지고는 국채금리 안 오를 듯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 올리면은 세수 확보하려고 집값 올렸냐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북 1주택자도 최대 40%죠. 최대 40%. 더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왜 안 해요? 여론이 맨날 이러니까 20대들 와가지고 듣는 얘기가 뭐겠어요? 정부가 서민 죽인다. 맨날 이런 이야기 언론이 떠들어대는데 판단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회에 나와서. 본인이 세금을 체감하고 있나요? 세수 거두려고 집값 올리는 정부 이런 언론에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완화해라. 청년들도 집 좀 사자. 그 대출 완화해주라 그래요. 한 40년 50년 해가지고 50년 동안 하우스 푸어로 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완화책이 집값 올렸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게 되는데 여론에만 휩쓸린다. 잘 보셔야 되죠. 여론에 휩쓸리지 않게. 자, 투표율 엄청납니다. 서초구 구청장부터가 완전히 반정부죠. 참았던 민심 폭발, 부동산, LH, 세금. 자, 부동산 정부 책임 없진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문제가 가장 컸죠. LH 이번 정부 문제는 아니죠. 세금을 왜 올려요? 아, 부동산하고 세금 둘 중에 하나만 불만을 갖든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리면은 언론이 부동산과 세금 다 문제다. 부동산이 떨어지면 또 부동산 집값 떨어진 사람들의 분노겠죠. 세금 낮춰주면 부동산 올리려고 그러냐. 부동산 민심 폭발이겠죠. 어쩌라고.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요. 세금 올라 야당 찍은 집주인, 박탈감에 투표 포기한 세입자,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조세 저항의 예고편이다. 향후 5년간 보유세 2배로 늘어. 향후 5년간 절대 집값은 안 떨어진다. 언론들이 아예 이거를 판을 깔아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요즘에 뭐라 그래요? 세금 경제 규모 대비 적다. 경제 규모 대비 적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누가 경제 규모 대비 적다고 그랬어요? 집값 대비 적다고 그랬지? OECD 중 3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국내 총생산이랑 비교하고 자빠졌어. 왜 국내 총생산이랑 비교를 해요?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 뭐였어요? 집값 대비 세율이 낮다죠. 근데 집값 대비는 세율이 낮은데 국내 총생산 대비는 높다. 이 언론이 증명해주고 있는 건 뭐예요? 총생산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다. 거품덩어리다. 이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왜 갑자기 총생산 대비로 들어가죠? 집값 대비가 아니고. 그만큼 집값을 무리하게 올렸고, 무리하게 올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시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퍼센테이지 낮춰서 공시가격 들어가고, 공시가격에서도 공정가액 비율 들어가고, 그래서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OECD 3위다. 그렇다면은 집값 거품은 장난 아니라는 거죠. 영국, 프랑스 뿐이었다. 영국 가서 보면 어때요?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월세가 너무 비싸서 집에 도저히 못 사니까 배 띄워놓고 살아요. 이렇게 비싼 데니까 경제 규모 대비 보유세가 높은 거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죠. 이걸 역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돌아가시겠는 거죠. 자, 보면 어때요? 미국 부동산 세금 가장 센 주와 약한 주 랭킹 탑 10. 뉴저지주가 2.49%고 하와이주가 0.28%죠. 2.49%로 가장 센 뉴저지주의 중간값은 3억 7,600만원. 1년에 935만원. 3억 7,600 가지고 있는데 1년에 935만원 내요. 우리나라 보유세랑 비교가 돼요? 우리나라 3억 7,600만원 가지고 있으면 몇십만원 내죠, 그냥. 계산해볼까요?
2021년 3억 7,600만원. 보유세 계산 77만원. 아유, 우리나라 보유세 엄청나게 높죠. 자, 하와이주 6억 9천에 190만원. 평균치 275만원. 6억 9천 180만원 나오죠. 제일 싼 하와이주 얼마? 190만원. 보유세가 비싸요?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비싼 게 아니라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싼 거죠. 거기다가 지금 뭘로 넣었어요? 공시가격으로 넣었어요. 집값이 아니라. 공시가격은 집값 대비 한 70% 정도 되죠. 훨씬 더 낮겠죠. 다시 해볼까요? 70%로 계산해서 4억 8,300, 106만원. 제일 낮은 하와이주도 180만원 나오는데 보유세가 비싸죠?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세계별 보유세율 어때요? 물론 이거는 2018년 기준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더 올랐겠죠? 19년, 20년 뭐 더 올라가지고 한 3배 뛰었다고 칩시다. 겨우 평균이에요. 2배는 뛰었어요. 1주택자들이. 다주택만 710으로 2배 뛰었지? 집값 대비 보유세율로 보지 않고 갑자기 어디서 뭐 경제 규모 대비 되도 않는 걸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나타내는 게 뭐예요? 집값 거품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금리 보유세 우려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근데 왜 올랐어요? 하반기에 19년에 7월에 10월에 금리 내렸죠. 근데 기준금리 인하 이전에 시중금리 인하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그 전에 시중금리부터가 인하가 됐다. 2020년에 말할 것도 없죠. 3월 5월에 금리 인하했죠. 보유세가 올라도 금리 부담이 줄어들어요. 아니 그럼 갭투기꾼들 같은 경우는 금리 상관없잖아. 남의 돈으로 하는 건데 문제는 금리가 떨어지면 뭐가 올라요? 전세가. 근데 금리가 올라요. 전세가 지금 상승폭 줄어들고 떨어지는 지역들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보유세도 올라가요. 세입자한테 떠넘기면 된다. 세입자한테 떠넘겨줘요? 세입자도 여력이 없는데 지금 전세자금대출 80% 받은 세입자들 이번에 전세가 막 오르니까 뭘로 충당했어요? 금리 낮으니까. 월세 가는 것보다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내는 게 싸니까 신용대출 받았죠. 근데 막았어요. 신용대출. 그때랑은 다르죠. 6월 이후에 오른다고요? 심리 조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민심 확인안 선고하면서 보유세 완화된 가능성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경감 방안이 대출 규제 완화나 자꾸 지금 계속 완화해라 강화해서 너네한테 문제 생긴 거다 계속 이 이야기 하겠죠.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어땠어요? 부산은 뭐 어차피 지역색이 강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시장 후보 기호 1번 2번 완화. 근데 이쪽 당은 원래 강화하고 있었고 이쪽 당은 원래 완화 주장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강화한다고 했는데 완화한다고 말해버리니까 그냥 표심까지 떠나버린 거죠. 여기 지지하는 표심까지. 여기는 완화한다고 했는데 완화하니까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완화한다는 사람은 누구 표를 주겠냐. 이쪽으로 가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멍청한 짓 했다. 완화는 무슨 완화예요. 자, 4월 12일 기사예요. 보유세 폭탄 피해 증여 상속 찾는 다주택자들. 언제 거예요? 2020년. 이거 2020년에 증여 엄청나게 많았다는 건 다 나왔죠. 왜? 첫 번째, 보유세율 상승. 두 번째, 임대사업자 말소 얘기 나왔죠. 또 법인 아주 죽여놓고 있죠. 신탁, 수탁자에서 위탁자에게 명의 가게 만들었죠. 여기에 증여세까지 늘린대요.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빨리 하자. 요거랑 요렇게 올라가니까 아 보유세 장난 아니겠네 해가지고 증여가 늘었죠. 이걸 왜 이제 와서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할 사람들은 이미 작년에 다 했다. 작년에 해야지 올해 하면 엄청나게 피보는데 첫 번째 증여세 오르기 전에 한 사람들이 제일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 그나마 제일 손해 덜 받고 작년에 한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손해 덜 받고 올해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팔아야 되는 시기죠. 할 거면 이때 했어야지.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왜 얘기해요? 부담 안 될 거다. 다 덜어낼 거다. 너네한테 팔 매물은 없다. 이 여론 다시 한번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세 완화 이야기하는데 현실화에 따른 뭐 보유세 추상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핵심은 뭐예요? 지금 보유세 세부담 완화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 누구예요? 서민 죽어서? 이걸로 죽을 서민들도 없다. 누가 죽어서 해요? 다주택자랑 고가 1주택. 지금 이들을 위해서 보유세 완화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보유세 폭탄 1주택 죽는다. 아니다. 죽을 것도 없다. 누가 죽느냐? 다주택 그 다음에 무리하게 영끌. 그런데 1주택자 죽으니까 자꾸 완화해라 무조건 완화해라 여론은 완화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성공하면은 대박이죠. 실패하면은 어쨌든 강화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남겼으니까 그것일 뿐이다. 결국에 보유세 올라가게 되면은 특히 임대사업자 만료되는 투기꾼들이 가장 피해가 크겠죠. 그리고 영끌족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